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600명대 중후반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과 다음 달 적용될 특별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맞춤형 핀셋 방역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약자가 오지 않아 버려지는 백신을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기관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탈락하고 김호수, 구본선, 배성범, 조남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르면 오늘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6.4%로 집계돼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보급과 대규모 추가 부양 효과 덕분인데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7월 1일부터 모든 상점의 영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강풍을 동반해 내린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곳도 있겠고 이번 주말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62일 만에 누적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며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요양병원 직접 면회를 허용하는 한편 노쇼로 남는 백신에 대해 예약 없이 현장 접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백신이라도 맞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62일 만입니다. 이달 들어 하루 접종자는 빠르게 늘어 28일에는 하루 기준 역대 최다인 22만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200만 명에 대한 접종 목표와 11월에 목표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에 한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가족 직접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약을 하지 않고도 즉석 현장 등록을 통해 접종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접종 순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이들에게는 접종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남는 백신이 활용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 화이자는 6명이 맞을 수 있는데도 개봉 6시간 이후에는 폐기해야 하는데 이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약제를 하더라도 당일날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비 대상자를 가지고 접종을 하도록 해서 병원마다 대기 명단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쇼 비율은 지난 일주일간 0.68% 수준이라 실제 접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가 어제부터 약국과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 정확도가 떨어져서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늘 발표되는데 현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부터 약국에서 판매된 자가검사 키트는 두 종류로 가래나 침을 직접 채취해 키트에 넣으면 3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인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음성이 나왔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 확률은 대체로 절반 정도인 걸로 지금 판명되고 있고요. 음성과 양성 그리고 무효 3가지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가격은 16,000원으로 2개 키트가 있어 2번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100명 이상인 기숙형 학교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자가진단 키트도 제한적으로 학교에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80명으로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전체 감염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급격한 확산세가 아닌 만큼 오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동에 여유가 있고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까지는 현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맡고 있는 인도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도에서 근무 중인 대사관 등 정부 직원의 가족에 대한 자진 출국을 승인하고 이들 직원에 대한 출국 허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출국을 희망하는 인도의 미국 시민들이 상업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최근 인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최고 수준인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비구름이 지나면서 황사 섞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비가 언제까지 내리나요? 네, 우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온 뒤 대부분 그치겠고요. 밤부터 다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에서는 저녁까지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에서는 낮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낮 동안에는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밤부터 호남과 경남, 제주에서 다시 비구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시면 영동에서는 20에서 60mm, 영서와 경북은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중부와 경북에서는 일요일 낮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며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는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가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봤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에 관련된 부동산에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공직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까지 신고해야 하고 소속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임의로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190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당선 결정 뒤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등록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합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선 민생법안 50여 건이 통과됐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여야 의견이 갈리며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세수와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했다며 과잉 방역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도 잘 못 마시고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군 인권센터의 추가 폭로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도 훈련소의 과잉 방역 실태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육군훈련소의 과잉 코로나 방역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훈련소 내 과도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한 생활관에서는 훈련병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타이머로 시간을 재다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 1차에서 2차 PCR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훈련병들에게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당 하루에 500ml 생수만 제공해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훈련병들의 양치와 세수를 3일간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을 통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인권위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의뢰했다고 해서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면 성실하게 그 조사에도 임할 예정입니다. 방역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훈련소에서의 과도한 방역 조치 등 군대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등굣길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엽사들이 실탄을 쏜 끝에 가까스로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40kg이 넘는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 교정을 휘저으며 질주합니다. 담장 밖으로 등교 중이던 학생들은 놀라 달아나고 학교 관계자는 필사적으로 교문을 닫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 등굣길에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돼지가 도망 못 가게 교문을 전부 다 이제 세문을 다 끌어 잠갔죠. 그것도 학교 주변만 돌아다 다니다 나갈 데가 없으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엽사가 곧장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쏴라! 총소리에 놀라 이리저리 도망치던 멧돼지는 결국 궁지에 몰립니다. 놔둬라. 좀 이따가 그 자리로 그대로 선다. 이 멧돼지는 새벽부터 시내를 활보했는데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신고가 속출했고 출근하던 시민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굶주린 멧돼지가 먹을 것을 찾아 인근 산을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를 만나면 큰 소리와 같은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즉시 나무나 자동차 등에 몸을 숨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밤중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대생이 실종돼 경찰이 엿새째 한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어서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가족들은 목격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된 22살 손정민 씨가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선 건 지난 24일 밤 10시 30분쯤입니다. 약 1시간 뒤 손 씨가 친구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는 새벽 3시 반쯤 잠든 손 씨를 깨우다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손 씨가 없자 4시 반쯤 혼자 공원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25일 새벽 5시 반쯤입니다. 실종된 대학생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입니다. 실종자 아버지는 이곳을 중심으로 직접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새벽 1시 50분쯤 아들이 실종 장소 부근에서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보낸 게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실종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는 점도 수사의 걸림돌입니다. CCTV가 없으니까 그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고 저체온증 같은 거 걸릴까 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아들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이나 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22시밖에 안 된 인생을 꼭 살려주세요. 경찰은 어제 손 씨 친구를 상대로 3시간가량 최면 수사를 진행하고 주차장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한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손 씨는 엿새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가정집에서 13시간이나 이어진 대치 끝에 용의자와 경찰관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 경찰차 수십 대와 장갑차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 뒤에 숨어 가정집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총을 든 경찰관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집주인이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가정집을 방문했던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자 중무장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대치는 13시간이나 이어졌는데 경찰에 총을 쏜 용의자와 용의자의 어머니, 의붓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미 언론은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ust very sad, very heartbroken for our community. It's a tight-knit, just saddened to hear the news. 용의자의 총에 맞은 경찰관 2명도 숨졌는데 지역 보안관은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관련된 모든 이와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총기 관련 사건으로 숨진 미국인은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된장이나 간장을 먹어는 봤어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가 어렵죠. 학교 안에 장독대를 만들고 전통식품인 장을 직접 담가서 먹는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콩으로 빚은 메주를 눈앞에 마주한 아이들. 냄새를 맡아보고는 신기해합니다. 약간 먹으면 쓸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대야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메주를 치댑니다. 고추씨가루, 메주가루, 콩물까지 정성을 담아 잘 섞어줘야 맛있는 된장이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들어봐서 지금 처음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평소 장 담글 기회가 없는 도시 아이들이 전통장을 직접 만드는 서울 양천구의 학교 장독대 사업입니다. 어른이 아닌 아이들이 장 담그기를 뚝딱 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학교들 장독대에서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맛있게 익어갑니다. 5, 6개월간 자연 숙성을 거쳐 올가을 학교 급식에 활용되고 지역사회에도 나눠줍니다. 한식의 우수성을 알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한식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유 전통식품인 장의 소중함과 가치가 도시 아이들에게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모진 고문을 일삼는 사또의 악행에 당당히 맞서는 신세대 춘향의 모습은 어떨까요? 창작 오페라 춘향이 관객을 찾아옵니다. 금주의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 매번 고시에 낙방하는 만년 고시생 이몽룡과 진심으로 춘향을 사랑하는 지방공무원 변사또. 우아하고 신중한 월매와 촌스럽지만 사랑스러운 방자와 향단이. 기존 인물과 사건을 각색해 현 시대에 맞게 재조명한 작품으로 오늘날의 춘향은 옥사리에서 몽룡을 기다리지 않고 탈옥을 감행합니다. 대사와 노래를 모두 외국어로 들어야 했던 기존의 오페라와 달리 전부 우리말을 사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데다 구수한 사투리로 펼치는 연기가 재미를 더합니다. 소리가 없는 고전 영화에 상상력을 더해 당시의 후시 작업을 재현합니다. 영화와 뮤지컬, 연극이 뒤섞인 신개념 퍼포먼스로 화면 속 영상과 어울리는 사운드가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청각적으로 독특한 즐거움을 관객에게 선사합니다. 우연히 전달된 편지 한 통으로 서로 삶의 위로가 되어준 남녀는 비오는 12월 31일에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SNS도 없던 그 시절,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손편지의 설렘과 기다림을 가진 담담하지만 다정한 아날로그 감성 무비입니다. 1960년 냉전, 평범한 세일즈맨 윈이 핵전쟁을 막으려고 펼치는 첩보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화려한 액션은 없지만 밀도 높은 연출이 긴장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에서 KCC가 전자랜드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투혼을 보여준 가운데 구단 역사가 마감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승 2패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KCC와 전자랜드는 1쿼터 화끈한 공격 농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2쿼터 들어 전자랜드의 모트리와 김낙현이 주춤한 사이
KCC는 빠른 트랜지션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경기는 2쿼터 중후반 이후부터 KCC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라거나는 40분 풀타임 뛰면서 22점, 25리바운드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김지환도 18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결국 KCC가 전자랜드를 75대 67로 누르고 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전에 올라간 만큼 1승다운 모습으로 꼭 챔피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 전자랜드는 끝까지 투혼을 불살랐지만 아쉽게 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은 KCC와 KGC의 대결로 확정된 가운데 다음 달 3일 전주에서 1차전이 열립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선이 끊어져 있었는데요. 범인은 이 친구였습니다. 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별안간 인터넷이 먹통이 됐습니다. 통신회사가 기술팀을 보냈는데요. 뜻밖의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비버 가족이 땅속에 묻어둔 인터넷 케이블을 잘근잘근 앞니로 끊어버린 건데요. 잘라낸 케이블은 비버가 차곡차곡 만든 댐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원래 비버는 보금자리나 댐을 만들 때 나뭇가지 등을 활용하는데요. 케이블을 이용한 덕에 이번 댐은 평소보다 튼튼하겠네요. 프로골퍼가 드라이브 샷을 쳤을 때 골프공의 순간 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스포츠카와 속도를 겨루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프로골퍼 마커스 아미티지가 신중하게 티샷을 준비합니다. 장소가 좀 이상한데요.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티샷과 함께 스포츠카 한 대가 출발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며 공의 궤적을 쫓던 차 안으로 빨간 골프공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이야, 환호성이 나올 만하죠. 300야드 넘게 날아간 골프공을 달리는 차로 받아내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네요. 52년 전 인류의 첫 달 착륙이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당시 우주선에 탔던 비행사 3명 중 1명이 다시 우주의 별이 됐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가 암투병 끝에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1969년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과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 달을 밟는 동안 20시간 넘게 사령선에 남아 이들의 임무를 도왔습니다. 역사적인 탐사에 나섰지만 달에 발자국을 남기진 못한 건데요. 하지만 위대한 업적의 주역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황사 섞인 비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부터 또 비가 내립니다. 우선 오늘 저녁까지 강원에서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에서는 낮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낮 동안에는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모락가락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서 20에서 60mm, 영서와 경북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에서는 낮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8.9도, 대전은 11.7도, 창원은 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강릉과 춘천, 울진 17도, 대구 20도, 광주 19도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은 밑도라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예년보다 서늘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